이어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백신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종 시기, 들어오는 날짜가 좀 늦었지만 접종 시기나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가 한 50여 개 국가가 되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좀 시작 시점은 늦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군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통상적인 부작용이 아닌 큰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노르웨이에서 파이자 백신 경우 한 29명 숨졌다고 하니까 불안감은 커집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 노르웨이의 사례도 아직까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 하나 그 노르웨이의 경우 요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데 예. 이런 중증 환자인 경우 예를 들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경미한 부작용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현지 의사들이 제기하고 있어서 향후에 백신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인데 기저질환이 확실하게 있다면 오히려 백신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은 하겠군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신 접종에 예외가 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증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어허. 심혈관계 질환이 중증 상태여서 탈수가 되면 조금이라도 탈수가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중증의 노인들에서만 접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뭔가 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걱정이 돼서 여쭤본다면 지금 파이자를 구입해서 맞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때 우리가 네. 파이자를 사올 때쯤이면 그 파이자 백신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계속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파이자가 뭔가를 갖다 조정하거나 다른 생산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백신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백신을 한번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그 백신의 양상이 백신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서 예. 뭐 부작용 발생에 있어서 경미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이하로 유지된다면 방역 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기대감을 보였는데 지금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지 이게 오늘은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네. 일요일 다음 날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감소 추세를 보면 올 1월 1일부터 한 3주 가까이 지금 계속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보통 2주 이상 안정세를 보이면 감소 추세를 보이면 감소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주간 감소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하향 안정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말 효과를 고려하면 내일은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뭐 조금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좌석에 앉을 수도 있고 헬스장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푸는 것으로 재확산이 다시 커진다거나 뭐 그러진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카페나 실내 체육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는 아니었고요. 예. 지금 영업을 허용해 주면서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당 이용자 수도 제한을 하고 카페 같은 경우 체류 시간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만 잘 지켜진다고 하면 그 새로운 감염이
실내 체육 시설이나 카페에서 생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의 검증 자문단이 그동안 주목받았던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조건부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 겁니까?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그 증상의 지속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예. 그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도 소규모 임상 시험이라 그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사망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어떤 환자에서 투여하는 게 효과적인지 등을 삼상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시 허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날짜가 줄어드는 건 분명한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할 게 많이 남은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결과가 사망률의 감소나 중증 환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인데, 예. 그런 중요한 치료 효과 부분에서의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삼상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실히 밝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